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기가 무섭게 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여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대치 국면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게 첫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김민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초선으로서 수석 대변인 하시는가 싶더니 당당히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국회 입성 초반에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금 낮게 처음부터 조금씩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으니까 정말 국민의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아무래도 제가 정치학적인 또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네. 이 전문성을 좀 보태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이 질문은 덕담이었던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본래 이제 출연하시려고 하다가 전화 연결로 바뀐 이유가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걸로 저희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계신 곳이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인가요? 네, 본회의장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본회의장 전체인 건 맞고요. 네네. 약간 소리가 덜 들리는 곳에 서 있습니다. 방송 때문에 본회의장에선 약간 떨어진 그 본관 거기 어디선가 지금 저희와 연결을 해주고 계신 거. 필리버스터 시작됐어요? 네, 시작되는 걸 보면서 제가 전화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이제 상정됐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고, 최영두 의원 나왔다 그런 얘기 듣고 있는데, 자,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들 가운데 방송 관련 사법 등이 이제 필리버스터 대상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얘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술적이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좋은 법안이다라고 한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의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정말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당이 되고 나서 분리하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에서 가장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이사회 숫자를 21명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1명. 네. 사실 이 지금 방송계가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특히 이제 방송도 이 광고 시장이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 관계된 것들 이런 쪽과 다 이게 광고 시장을 나누면서 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방송을 만드는데 상부 구조를 이렇게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사회의 숫자를 늘리고 또 이 이사회에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결국 민주당의 우호적인 단체들의 숫자를 늘려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지만 이게 이틀이 걸릴지 사흘이 걸릴지 모르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결국은 이제 통과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통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내 소수당으로서 사실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도 원내 소수당일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의 국회 운영과 지금의 운영은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다수당이 원하는 법안들 가지고 와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가 지나면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사실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한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한 5% 이내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22대가 시작되고 나서는 모두가 정치적으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법안들만 지금 여당이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앞서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부결은 됐습니다. 근데 반대표가 104표. 그래서 혹자는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요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일단 부결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우리가 사실 이 해병대에 대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곽규택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알았다.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구나.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대표적으로 김재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반대다. 난 쪽으로 돌아서셨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또 좋은 점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또 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가 특검법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개 더 드릴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내 문제라 원내대표 소관이다. 원내 전략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 언급했던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견제했다 이런 이 발언이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이것은 대표를 견제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제가 그 얘기는 이미 했던 바입니다. 후보 시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경선 과정이 있었고 그 경선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당헌 당규를 보시면 우리는 투톱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런데 이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내대표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사실 이게 원내대표의 소관이냐 당대표의 소관이냐 이 문제는 또 다릅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고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원안에 대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이것을 제의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뭐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뭐 우리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어떤 특검법을 발의해서 해야 되냐 마냐 만약에 이런 논의가 있다고 치면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반대 입장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해병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이 주도하더라도요? 여당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과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것이 이미 이 결정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새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털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뭐 제3자 특검법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62.8%의 득표율로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자기 야당에서는 뭐 약속을 지키라 그럴 거고 그래서 그거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하려 그럴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당의 균열을 갖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한동훈 당대표가 그 제3의 이 추천인을 둔 특검안을 낼 것이다.
내자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두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아직 그것이 나오기도 이전에 뭐 이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이 해병대원 특검 법안의 경우에도 이미 21대 후반에 이미 사실 거부권이 행사되고 제2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 거부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37일 만에 더 정말 악화된 규정을 들고 와서 또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인사 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심에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고 조용히 있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 말씀을 하셔서 뭐 저는 그게 민주당에 대해서 무조건 타협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생각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제 재표결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미리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 첫 최고위원회 열렸습니다. 회의장 밖에 있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공개 그 발언을 하고 딱 기자들 나가고 박수 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박수는 왜 쳤습니까? 글쎄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왜 박수를 쳤는지는 정확하게 정말 기억은 바쁘신가 나지 봐요. 그런데 아마 뭐 황운호 비대위원장 누군가가 웃기셨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비대위원장께 박수를 드린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회의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지 뭐 그렇습니다. 서로 말로 싸운 분은 없었는지 어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또 열심히 해야 우리 또 당의 미래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또 미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첫 회의 공개 발언에서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이 대통령 탄핵 청문청원의 발의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신임 방통위원장 청문회 앞두고 벌어진 시위를 이제 비판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국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외부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자, 최고위원 당선 후 첫 공개 발언 어떤 점 강조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항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각 후보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약속한 정당개혁과 관련된 여러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대선 불복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게 10월달 이렇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은 좀 위정 교사와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이 대선 불복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기도 했던 소위 탄핵 시위라고 하는 것도 선거가 끝나자마자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게인 2016을 꿈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모습은 전략이 좀 바뀐 것 같고 바로 외부의 운동권 조직들을 그 국회 내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탄핵 청원의 경우에도 바로 북한을 찬양 공모한 국고법 위반자가 청원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저께 이진수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그 자리 옆에서는 저희 언론 노조로 알려진 분들이 시위를 하고 후보자를 겁박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사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면
또 다른 편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1년 미국 의회의 그 의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거해서 그 당시에 뭐 경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의사당이 피로난자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외부 세력을 자꾸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대선 불복 강도가 심해진다. 이건 뭐 탄핵 시도가 노골화된다는 뜻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이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인 직무대행이 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게 사퇴를 안 하면 방통위의 어떻게 의결 그 절차란가 그 기능이 정지가 되잖아요. 탄핵 소추가 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이동관 그 당시는 이미 위원장이 됐었죠.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그 탄핵 소추안 발의, 탄핵 소추 과정 사퇴면 어떤 국회 권력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력화가 사실 뭐 행안부의 경우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이 한동안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업무가 정지되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통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또 사표를 내게 되고 지금 이래서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한 바가 있고요. 이것들 가운데 기각된 것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해서도 이미 사직을 표명하신 사퇴를 표명하신 분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했고 이것이 또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끊임없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탄핵 소추를 마치 정가의 보루처럼 꺼내서 허공에 휘두르고 이 때문에 국정이 계속해서 마비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민주당은 아마 어쨌든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좀 받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용산 만찬 얘기 조금 해볼게요.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여당 신임 지도부하고 낙선자들, 출마자들이죠. 이런 분들 같이 이제 삼겹살 만찬을 가졌습니다. 맛있었습니까? 네, 뭐 삼겹살과 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쌈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모듬 쌈 해가지고 원팀의 의미를 또 담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 된다 비빔밥처럼 뭐 아니면 탕탕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뭐 우연히 메뉴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굳이 해석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뭐 굳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가장 많이 나온 얘기도 하나가 되자. 또 원팀, 한팀 뭐 이걸 영어로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양한 그런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의미의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네. 2시간 분위기만 봐서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를 위해서 뭐 제로 콜라를 좀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자리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윤한 관계는 순망치 않은 관계다. 네네. 어제도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저께도 했고요. 결국 뭐 2인 삼각이다.
이인삼각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이 넘어지면 다른 쪽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양쪽이 보폭을 맞춰서 잘 가야 결국 그 이인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사실 뭐 다양하게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치학자 출신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2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 사전투표 없애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게 사전투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저는 정치학자로서는 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할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첫 번째는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정원도 정관위의 그 시스템을 점검하고 나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2020년 선거 데이터는 이미 다 삭제되고 없기 때문에 서브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은행의 경우에도 북한이 상당히 해킹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의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권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브상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해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선거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사실 독일의 2009년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제도는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주로 온라인을 이용한 뭐 이 유권자 명부를 가지고 있는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고 네. 하는 것이죠. 네. 시간이 한 25초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주안점은 여기에 두겠다. 딱 한 줄만 말씀하시면. 네. 뭐 비합리적인 제도는 합리적으로 굳히겠다. 또 이 가장 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정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